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참 하루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들을 마주한 오늘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큰 이슈가 있었고요. 밤사이 뉴욕장도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좀 많은 기대를 안고 증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좀 제 의상처럼 양봉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소식 많은 분들이 밤 새우셨을 것 같아요. 20대 대통령 선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득표율 차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5시 기준입니다.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 최종 결정이 났고 이로 인해서 오늘 금융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굉장히 큰 분주함이 느껴질 텐데 저희는 또 경제 공약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공약들을 경제 부문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총 4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쪽을 체크해보면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건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 최강국 건설, 또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건설과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성장 산업에서는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바이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쪽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취득세 인하, 또 1주택자 보유세 인하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을지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화, 큰 변화가 있었는데 뉴욕 증시 역시나 어제 변화가 좀 상당했죠.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 보면서 많은 기대를 안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죠. 일단 3월 8일, 3월 9일 각각의 지수 체크를 해보시면 하루 사이에도 온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3월 8일 경만 해도 3대 지수 모두 내려갔었고요. 유가는 또 뛰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의 분위기가 싹 달라졌죠. 다우지수 2%, 나스닥은 3.5%나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국제 유가가 10%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 급락이 지수 상승을 촉발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장이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는지 간략하게 조금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완화됐다라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끝내기 합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점도 첫 번째로 시장의 심리를 개선시켰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교 발표와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오펙 플러스에 증산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 등이 긍정적으로 시장엔 작용을 했습니다. WTI가 10% 급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모두 다 하락 전환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인플레 우려를 조금 누르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시장은 좀 뜨겁게 반응을 했죠. 신제품을 공개했던 애플 3%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의 강세도 도드라졌는데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램리서치, KLA 등의 장비주까지 모두 긍정의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여행과 크루즈, 항공주는 유가가 급락하자 그에 따라 급반등하는 모습 나왔고요. 한동안 시장을 지배했었던 에너지주 쪽에서는 하락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만 해도 오늘 우리 장에 좀 긍정의 포인트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급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성을 띨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소식들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밤사이 테슬라도 4% 이상 올랐는데요. 전기차주도 조금은 움직여줄 수 있을지 오늘 우리장 한번 봐야겠습니다. 넘겨보실게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기억하세요, 올해? 많은 분들이 정말 이로 인한 이 소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각 소재 부분의 종목들 올해 상승률 같이 넣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1% 밀렸고요. 포스코케미칼 28%, 대주전자재료, SKC, SK아이테크놀로지, 솔브레인, 동화기업까지 해서 소재주 무엇 하나 안 빠진 게 없이 다 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생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넘겨보실까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좀 괜찮아진다며 라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질 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LG 엔솔 30%, SK이노베이션 16%, 삼성 SDI는 25% 하락하는 흐름 확인이 됐죠. 여기에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갖고 있던 불안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니켈입니다. 니켈은 아직도 거래가 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넘겨보실게요. 니켈 가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죠. 중국 쪽에서의 공매도로 인한 쇼커버 움직임이었다라는 해석 등도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삭소뱅크 측에서는 공포로 움직인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무차입 공매도 보유한 시장 참가자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하루 또 니켈이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 언젠간 하루 또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격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 하이니켈 업체들 조금은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유달리 많이 빠졌던 양극재, 그 가운데서도 하이니켈 업체들의 타격에 대한 걱정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니켈은 점점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에서. 왜냐?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니켈 함량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니켈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은 더 크게 빠졌었는데요. 넘겨보실게요. 에코프로비엠 8.7%,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까지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원자재 시장이 좀 나름 안정을 찾으면서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배터리 소재사들이 조금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넘겨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극재 같은 경우 장기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격 전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소재 업체들 중에서 가격 전이가 가능한 업체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2차 전지 질문의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가격 전이가 되는 소재사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오늘 출연자와 함께 그에 대한 답변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전기차 시장의 개선에 따른 급반등 어느 쪽으로 몰고 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또 우리가 다음 살펴볼 이슈도 이제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중요한 이슈, 운명의 날을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급반등했습니다. 사실 2020년에 이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졌고 최근에는 분식회계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주가는 쭉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3일과 8일에는 각각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주가 상황은 고점 대비해서 60%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준 건데요. 이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1일에 회의를 열고 이 분식회계 관련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아직까지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확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일에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틀간 또 빠졌다가 다시 또 기대감과 종목별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5년 동안 이어진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의성 여부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유효기간이 지난 원재료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았고 재고 자산의 가치를 부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이러한 원재료 미국의 FDA 등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했으며 손실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 5년간 어떻게 감리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5년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피로도도 쌓이고 답답하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지금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거는 최종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나리오를 정리해봤는데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은 금융당국의 제재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투자 의견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제재 수준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해보자라는 좀 신중한 태도를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쪽에서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11일이 바로 내일이니까요.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가는 어떻게 또 반영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대응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전략 준비를 해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날 발표가 됐던 내용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영국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자체 제재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당시에 또 이 원유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평가를 했죠. 역대 모든 위기는 금융과 원자재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지만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꺼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장의 반등을 일부에서는 데드캣 바운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원자재로 인해서 그리고 러시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에너지 쪽인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EU 측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라고 어제 외신을 통해서 밝혔는데 2030년 훨씬 전에 우리는 러시아의 의존도 완전 탈피하겠다라고 밝혔고 올해부터 그 노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3분의 2 수준으로 의존도를 낮추는 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와 공급 다각화로 극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러시아 관련한 이번 전쟁 이슈가 유럽에게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각 에너지 새로운 지도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향받게 되는 에너지 쪽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에너지와 운송 쪽에 분명 많은 변화 포인트가 잡힐 거예요. 원전, 신재생, LNG, 정유, 유틸리티, 건설 쪽에서 변화 포인트들 증권가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전부터 보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19개의 원전을 없앴는데 운영을 중단시켰는데 그걸 또 부활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우라늄이나 혹은 원전 관련한 장비 업체들 이런 쪽의 강세가 ETF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우리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공약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또다시 원자력 발전 사용 증가 예상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2월부터 해서 3월 8일까지 원전 관련한 국내 종목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하게 흘러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성파워텍 55%, 일진파워 38%, 에너토크, 우진 등의 종목도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종목이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후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신재생을 통해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들도 변화 포인트를 잡아봐야겠죠. 넘겨보시면 태양광과 풍력 등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의 강세가 확인이 됐었죠. 미국에서도 태양광주 강세 움직임 나왔었습니다. 퍼스트 솔라나 솔라 엣지 등의 흐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풍력 쪽도 많은 변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풍력 ETF가 강하게 흘러간다는 등의 흐름도 있었고 덴마크 베스타스와 미국의 펜 ETF 역시나 시장에서는 꽤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이 이슈가 있었어요. 베스타스와 CS윈드가 합작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국내장에 CS윈드나 CS 베어링 등의 좀 긍정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에서 신재생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보면 놀라운 상승을 기록한 종목은 CS 베어링이죠. CS 윈드의 자회사인데 51%의 상승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나타냈고요. CS 윈드도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OCI나 유니슨 등의 종목은 이들 대비해선 탄력도가 조금 낮았는데 신재생 쪽도 사실 미국과 국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약한 측면이 있죠. 주가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음영이 좀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국내 종목을 좀 잘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신재생까지 봤고요. 앞서 살펴봤던 6가지 중에 나머지 4가지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 LNG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에서 LNG 관련한 수주 기대감 있다라는 거고요. 해운 쪽에서는 이런 운송 기대 대한해운이 좀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 마진 개선되나 화학은 원가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또 밤사이 유가 움직임이 급변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유틸리티는 수혜와 피해가 명확한 섹터이다. 만약에 이렇게 원자재 시장의 요동이 계속된다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두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은 해외 노출도를 두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쪽으로 좀 보고 국내로 모멘텀을 잡으시는 분들은 GS건설 쪽으로 압축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니까요. 함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이 다음에 우리 일정 체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맞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주요 일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애플의 SE 아이패드 에어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국내장에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회담, 그리고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또 BTS의 서울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고요. 또 미국 노동부의 2월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물가를 알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지표를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 정기 변경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BBIG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이 있고 시가총액 규모별로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이 되고 저희가 이슈 두 번째로 다뤄드렸던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의 결론이 나오는 날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주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등과 반도체 회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애플 관련해서도 한 언론 매체에서 한국 옷사업체와 자율주행 칩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또 들려왔습니다. 여러 이슈가 혼재돼서 오늘장 상당히 뜨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투자 전략 챙기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많은 이슈의 전략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 네, 이 모든 전략 이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기다리셨는데요. 진만쌤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 괜찮으시죠? 네, 다행히도 너무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빨리 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도 무사히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걱정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저희의 질문도 가득합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시장은 뉴욕장 오늘 급반등 보여줬고 기대할 만한 요소들 많이 남아 있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거 아니고 인플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대선 결과까지도 있고 네. 할 말 너무 많으시겠어요. 네, 준비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먼저 오늘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저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인 핵심은 원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타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호합니다. 이제 이런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오르기에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정책적인 발언에 크게 이제 시세를 받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전에 당선인 발표 어느 정도 발표 때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테마는 아마 또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주는 생각보다 오래 가져가야지 더 큰 수익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테마성 이슈와 이제 정책주를 분류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 게 더 나올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인맥주는 이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뜻 손 대지지 마시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만 파는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으로 좀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장이 급등하면서 오늘도 한국장이 어느 정도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좋으면 수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될랑 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승장이 당분간 지속이 되기에는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이제 다음 주에 미국 FOMC도 존재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항상 박스권이라는 가정을 좀 하시고서 하단에서는 매수, 이제 상단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만약에 지수가 갭상승을 시작하면 그것 또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이제 관련주로서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에너지 원전, 도시재생, 부동산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일단 오늘의 뭐 반등은 반갑긴 하나 뭐 국내에서든 뭐 미국에서든 여러 악재가 아직은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날 때 좀 챙기고 또 길게 가는 종목과 짧게 가는 종목을 따로따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국내에서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좀 경제 공약 기대 볼 만한 종목들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올해 앞서 제가 상승률도 화면에 이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많이들 빠졌더라고요. 거의 다 30% 정도 2차 전지 소재, 뭐 배터리 셀 다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부담 이야기를 해본다면 가격 전이가 가능한 기업을 보자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어떤 기업들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가격 전이를 하려면 그만큼 기업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가격 전이가 조금 더 쉽겠죠. 근데 만약에 B라는 회사가 있는데 C라는 회사가 대체가 가능하다면은 가격을 좀 싼 쪽으로 아무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이제 좀 힘이 좋은 기업들, 여기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그런 판가 전이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충분히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악재입니다. 즉 그만큼 판가 전이도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이나 실적의 단기간 악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제 니켈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원자재들이 상승하면 그만큼 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재도 부담이고 셀 업체도 부담이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도 부담이고 모두가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단기간에 반등에 성공할지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기술적 반등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너무 저점이라서 덜컥 사시지 마시고 이제 저점일 때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서 좀 짧게 수익을 챙기시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올해 트렌드는 그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자료는 좀 찾아왔는데 이제 비슷한 사업 구분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첨보와 엔캠인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판가 전이를 바로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엔캠 같은 경우 이전에 판가 전이를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장기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돼서 적자 전환해서 이제 주가가 거의 하루에 15% 넘게 빠진 적이 네.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판가 전이를 한 기업들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굉장히 좀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기업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판가 전이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을 사시는 거냐분 이제 두 종목을 한번 골라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종목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이제 취향 따라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나 엔캠. 에코프로비엔과 LNF도 많이들 비교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판가 전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가 어딜까요? 네, 사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이제 이전에 SK이노베이션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네. 공시실을 가 보시면은 이런 원자재 급등에 따른 판가 전이를 바로바로 하겠다 혹은 이제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무 공시는 아니지만 이제 참고로 넣어놨는데 LNF는 사실 그 공시가 똑같이 SK이노베이션과 장기 계약 공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일부 판가 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면은 그만큼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는 이제 국내 소재 위치는 충분히 이제 대기업들과 상대로도 굉장히 판가 전이가 용이할 것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제 좀 낮은 기업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어차피 공략을 하실 거면은 신규주보다는 기존에 있던 대장주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 이 두 종목은 그래도 이제 사실상 시세를 붙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약재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서 이제 만약에 음극재, 양극재 기업을 공략해 보실 분들은 두 종목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좀 이 이야기는 할 때 조심스러워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거의 반토막 이상까지 주가 급락하고 나서 주주 친화책을 내놨음에도 반응을 못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의 반등을 보여줍니다. 금요일에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증선위가 이제 11일 날 할 예정인데 저는 사실 이번 3월 증선위는 조금 부담입니다. 대선이 바로 이후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아무래도 또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최우선 그쪽을 보시면 좋을 거.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룹주 같은 게 전체적으로 많이 좋은 순풍이 불 것 같아요. 거기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탄력을 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만약에 최고의 선택은 무혐의겠죠. 근데 무혐의 나올 확률은 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존재를 하지만 그 부분은 현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위치상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슷한 사례로 일부 한 일주일 정도 거래 정지한 이력이 있는데 그분처럼 일부 거래 정지까지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사실상 저는 확률상으로는 이제 다음 증선위로 미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언론 매체에 기사가 나오게 될 경우에 등락이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대감을 너무 부풀기보다는 나오고 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를 좀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상 지금은 셀트리온 바이오 쪽 공략보다는 다른 이제 기술 쪽 공략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직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요? 보유자는 사실 뭐 지금 팔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여기까지
4까지 왔는데 보유자라면 그냥 좀 무섭긴 한데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손절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베팅의 순간은 왔고요. 만약에 정말 이제 좀 위험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베팅을 해보실 분들은 오늘 장이나 이제 증선이 이전에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는 반등을 노렸을 때 그때 탈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정말 아예 이제 곧 전고점이나 이제 신고가 정도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전 추가 매수를 통해 손절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셀트리온의 나중에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게 에너지 쪽이었어요. 에너지 대란 속에서 뭐 엮여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각 섹터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 네, 사실 이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직수에는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 시멘트 업체는 시멘트 관련된 유연탄이 오르니까 가격을 올려서 회사가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즉 간접 수혜보다는 직접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현재 급등한 관련주를 보시면 원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거기 니켈 관련주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원자재 관련주를 공략해 보실 분들은 이미 시세에 분출한 종목들은 사실상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덜 오른 그런 이제 원자재들 중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 원자재 종류가 많아서 공략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무대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대응을 하실 거면은 오른 종목 말고 한 번 정도 조정이 있는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다른 이제 원자재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은 섹터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을 했었을 때 바로바로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높은 승률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자재 관련해서 먼저 그럼 체크를 하겠습니다. 원자재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지금 다음 차례 원자재에서 선택지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사를 좀 훑어보고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제 네. 목재 관련주들 한번 이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산 목재를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목재 관련주들은 조금밖에 시세 분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성장 기업 지주 정도로 해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섹터가 계속 산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에너지 쪽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호재인데 네.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싸진 원유를 다시 수입을 하거나 비싸진 가스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호재, 장기적인 악재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고, 생각보다 시세를 분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또 하락하게 될 경우에 또 금방금방 하락하기 때문에 정유주나 가스주는 이제는 공략해 보시는 걸 조금 비추천드리고요.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성창기업 주주나 이건산업, 이제 육고기 관련주로 해서 마니커나 우리손 FNG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원자재 관련주 순환매 얘기 나오면서 곡물 부분에 신송홀딩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요거 좀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진만쌤의 이 무료 노란톡 방에서 신송홀딩스를 얘기하시고, 그날 시장 종목 다 빠질 때 유일하게 상한가, 세 종목 상한가 갔는데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신송홀딩스 어떻게 그렇게 당일에 딱 맞추셨는지. 네, 주말에 이제 브리핑을 한번 했었었는데 이제 덜 간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지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고 이전에 했던 브리핑이 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한 거의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은 결국에는 오른 종목 공략도 좋지만 안 오른 종목을 보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신성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발굴을 해봤을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적중을 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네, 제가 수익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입니다. 네. 저도 노란톡방을 열심히 들여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로 수익 인증샷도 올려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좋은 정보 계속 드릴 거니까 저희 앞서 얘기를 하다가 원자재로 넘어가 버렸는데 원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도 오늘 당선인의 공약에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뜨겁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 직전 화요일 날 종가 정도에 갑자기 원자재 원전 관련주들의
시세를 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상 갭상을 승 시작은 이제 불가피한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그 포인트가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좀 메인이죠. 두산중공업인 한전기술 종목은 화요일장에 조금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분류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저 어떻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만약에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안 좋았으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좋은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을 뺏긴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거고 저는 만약에 오늘 갭상승 시작하고 상하가 기록하지 않으면은 오늘은 일단 매도하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워낙 단기간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여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를 줬을 때 빠져나오자. 일단은 원전주들은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매도의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이 전략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 집만 스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골라주실까 궁금했는데 CBDC 시대가 온다 관련주 공략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야기 해서 지난주부터 요 이슈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ATM 기기 관련한 종목들 조금씩 시세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CBDC가 저희가 이제 쉬는 어제장에 어느 정도 발표가 나왔고 행정명령이 나온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쪽이 시세를 많이 분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보시면은 중국도 디지털 화폐 하겠다, 디지털 위안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이제 한국도 이미 이제 클레이튼 X와 이제 한국은행이 한국형 디지털 화폐를 관련된 이제 구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6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직수혜보다는 간접수혜 혹은 이 관련 섹터로 테마성 이슈로 엮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종목을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포인트 부분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KCT나 이제 한네트,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중 관련 테마성 이슈, 기업은 사실상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관련 테마성 이슈로 이미 섹터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좋은 시세를 분출한 종목이 많다. 즉 지금은 어느 정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도 조금씩 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이런 종목들 많이 거론이 되던데 그중에서 좀 눈여겨보면서 시세 대응해볼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탑픽이라고 그러죠. 탑픽을 좀 꼽으면 한국전자금융이 그래도 가장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세나 전체적인 기술적 모양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셋 중에 탑픽을 뽑으라면 한국전자금융을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자동차주 AS 느낌으로 사실 저희가 자동차 질문을 드릴 때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그 의견 지금도 고수하십니까? 네, 저는 아직도 자동차주들은 기술적 반등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시장의 산재에 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은 아직도 매수 타이밍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신규 매수도 조금 자제하시고 다른 이제 기술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제가 14만 8천 원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너무 낮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까지 오지 않는다면 사실 자동차주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도 6만 6천 원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그 뒤로도 시세를 못 내고 있으니까 진만쌤의 전략이 조금은 맞아 들어온 거겠죠. 나중에 좀 반등 타이밍에 저희 다시 한번 짚어내겠고요. 기존의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무게 계속 실어주고 계시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